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굉장히 복잡한 사례이긴 한데 대기발령에 대해서만 한 가지 판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를 부당해고를 했습니다. 부당해고한 근로자를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원직에 복직을 시키세요. 구제 명령을 내렸습니다. 확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원직에 복직을 시켜야 되는 거죠. 근데 회사가 원직에 복직을 시키지 않고 대기발령을 명했습니다. 그러자 이 근로자가 대기발령에 응하지 않고 결근을 한 겁니다. 이 결근을 이유로 해서 해고를 했어요. 그때 이 해고가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 이게 다퉈진 그런 판례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판례의 사실관계를 짧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A사가 있고요. 자, B사가 있습니다. 원래 둘 사이 관계는 도급계약이지만 결론적으로 파견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불법적인 파견을 한 것으로 인정이 된 거죠. 자, 그리고 원래 파견 업체로 볼 수 있는 이 B사가 이 근로자 갑을 징계해고를 했습니다. 2005년도 2월 2일자로 징계해고를 했어요. 자, 하지만 법원에서는 그 당시에는 불법 파견을 하게 되면 이 A사가 근로자를 고용한 것으로 간주가 됐습니다. 이게 고용 의무가 아니고요. 그 당시에는 간주된다라고 하는 조항이 있었거든요. 따라서 이미 이 근로자급은 A사의 근로자로 인정이 됐고요. 그래서 A사의 해고로 부당해고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중노위에 구제 신청할 때는 중노위에서는 A사의 부당해고가 아닌 것으로 인정을 했지만 그 판정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대법원에서 이제 A사가 근로자 갑을 해고했으니까 이제 중노위 판결을 취소한 거죠. 그러면 중노위의 재심 판정을 다시 해야 됩니다. 그럼 중노위에서 어떻게 했는가 하면 2005년도 2월 2일부터 원직 복직일까지, 그러니까 원직에 복직을 시켜야 되고요. 원직 복직일까지 임금도 지급하세요. 이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2차 재심 판정을 내렸고요. 이게 이제 확정이 된 거죠. 자, 그러면 이제 A사는 이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을 시켜야 됩니다. 시켜야 되는데 2013년도 1월 7일자로 원직에 바로 복직을 시킨 게 아니고 인사팀으로 일단 와가지고 좀 대기 발령 상태로 있어라 이렇게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뭐 적절한 그런 직무를 구할 때까지 대기 발령을 좀 하세요. 이 명령을 내렸는데 이 근로자가 이 대기 발령에 응하지 않습니다. 아니, 원직에 복직을 시켜라, 이게 중노위의 명령인데 왜 대기 발령을 명하냐, 이게 따르지 않고 약 927일간 이제 결근을 한 이런 형태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러자 이제 A사가 이 근로자를 무단 결근을 이유로 해서 927일이니까 굉장히 길죠, 그죠? 2차 해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 근로자가 아니, 원직에 복직을 시켜야 되는데 그걸 따르지 않았다고 해서 나를 해고한 것은 이게 정당한 이유가 없다라고 해서 법원에 근로자 지위 확인의 소송을 제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온 판결이 이 판결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원래는 이제 징계 가산금에 대한 내용도 있긴 한데 그건 생략하고 쟁점 두 가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부당해고하게 되면 중노위에서 원직에 복귀를 시키세요.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면 원직에 복귀를 시켜야 될 의무가 있는 거냐, 이 문제인 거죠. 첫 번째 문제. 두 번째,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원직에 복귀를 시켜야 될 건데 대기발령을 명한 겁니다. 그럼 이 경우에 대기발령을 명한 것도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그걸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인지, 이게 새로 추가된 법률이 하시면 돼요. 원래 첫 번째 내용들은 과거부터 법리가 하나 있었고요. 두 번째 내용은 이 판례를 통해서 좀 추가된 중요한 판례 법리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부당해고당 근로자를 복직을 시킵니다. 그러면 원칙적으로 원직에 복귀를 시켜야 되는 거냐, 이거죠? 예, 원칙적으로 원직에 복귀를 시켜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판례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원칙적으로 원직에 복귀를 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해고 이후 복직 때까지 이미 여러 가지의 질서가 생겼겠죠, 그죠? 자, 그러니까 이 근로자가 해고당한 이후에 이제 이때 원직에 복직을 시킵니다. 그 원직에 복직을 시켜야 되는데 이 기간 동안에 다양한 이 인사 질서가 이미 이루어졌을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사용자가 교형상의 또 필요가 생겼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 기간 동안에 이미 작업 환경이 바뀌었을 거예요. 그래서 요때에 그것들을 고려해서 완전히 과거의 원직이 아니더라도 그에 합당한 일을 시켰다. 이런 경우에는 종전의 일과 다소 다르더라도 정당하게 복직을 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판례법리가 이미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원직에 복직을 시켜야 되는데 여러 사정을 고려해서 종전의 일과 좀 다르더라도 합당한 일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인정해 드리겠습니다. 뭐 그런 판례가 등장을 했던 거죠. 자, 그런데 이 판례는 뭔가 하면은 이렇게 해서 약간 다른 일을 시키는 그런 게 아니고 아예 대기발령을 명한 겁니다. 그럼 대기발령을 명한 것도 정당한 이유가 있는 거냐, 그 판례가 나온 거죠. 자, 이게 두 번째 쟁점입니다. 이 판례는 이게 중요한 거죠.
자, 부당의 여관 근로자를 복직을 시키면서 일시적인 대기 발령을 명했어요. 그러니까 당장 우리 복귀를 하셨는데 할 일을 좀 배치를 해야 되다 보니까 잠깐 대기 발령을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대기 발령을 한 거죠. 그러면 이 대기 발령의 정당성이 있는지 이걸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 이게 문제가 된 겁니다. 자, 그랬더니 판례가 이런 얘기를 해요. 복직을 시키면서요, 일시적인 대기 발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케이스 뭔가 하면은 아무런 이제 직무를 안 주고 있는 거죠. 그럼 이게 원직 복직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 그러니까 이게 위법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더니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고 아까도 판례를 얘기했지만 이라고 하면서 이미 이루어진 인사의 질서, 그 다음에 사용자의 교형상 필요, 그 다음에 작업 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해서 원래는 이제 그의 좀 그 일을 다른 일을 주더라도 인정하겠다는 판례가 있었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임시적인 대기 발령을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 걸 고려해서 합당한 업무를 부여하기 위해서 잠깐 임시적으로 대기 발령을 명한 거죠. 그런 대기 발령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 여기서 이제 판례가 좀 전직의 정당성의 법리를 좀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업무를 부여하기 위한 임시조치로서의 필요성과 상당성 인정이 되게 되면은 생활상의 불이익과 비교 교량하고 그 다음에 근로자 측과의 협의 등의 신익상에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요걸 종합 고려해서 설사 어떤 그 원직에 복귀를 시키지 않고 일시적인 대기 발령을 명했다고 하더라도 대기 발령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중요한 판례 법리를 내세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일을 준 게 아니고 임시적으로 대기 발령을 명한 거죠. 그 경우에도 이제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인정할 수도 있다. 정당성을 여기에 대한 판례가 나온 겁니다. 자, 결론적으로 판례가 대기 발령을 명한 것이 어떤 거죠 하면 현실적으로 이제 어떻게 할지에 대한 절차 진행의 문제라든지 혹은 직무 교육을 통해 가지고 좀 배치를 다시 좀 질서에 맞게 그죠? 아까 인사 질서가 있으니까 질서에 맞게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이 과정에서 합당한 보직을 부여하기 위한 그런 임시 조치로서 뭐 거의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일을 하지 않았으니까요. 그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뭐 잠깐 대기 발령을 하고 있다고 해서 생활상 불이익이 있다거나 혹은 그 불이익이 크다고 보기는 힘들다. 그리고 이제 갑한테도 얘기를 한 거예요. 협의를 거쳤다. 근데 이분이 안 나오신 거니까 이 케이스는 협의를 거쳤다. 따라서 배치 대기 발령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인정할 수 있는데 나오지 않은 거예요. 그럼 이게 결근이 되는 구조입니다. 결근을 오랫동안 하게 됐으니까 뭐 징계도 가능하다, 징계 해고도 가능하다 이런 식의 논리가 등장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판례는 원직에 복직을 시키면서 어떤 일을 준 게 아니고 대기 발령을 명했을 경우에도 대기 발령에 대한 어떤 필요성과 상당성 그리고 생활상의 불이익과의 비교 고량 그 다음에 협의 등의 절차 이걸 거쳤는지를 고려해서 정당성을 인정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처음 나온 판례를 볼 수 있죠. 나름대로 중요한 판례입니다. 기억하시고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